안녕하세요. 김주검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집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 연준이 5월, 6월, 7월 3개월 연속 0.5% 이상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한국은행도 올해 중으로 기준금리를 2에서 2.5% 수준으로 일반 은행은 무려 5에서 7% 대출금리를 예상하고 나온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강남 중심의 집값 상승을 부르짖을 때 서울과 대부분 아파트는 3에서 4억씩 빠진 급매도 팔리지 않는 극심한 하락장이 연출되고 있으며 올해 분양한 서울 아파트 대부분이 미분양이 나면서 청약 가점도 30에서 50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진짜 부동산 불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터진 초대형 사건, 무더기 미분양 급급매 아우성. 이제 진짜로 미분양 쏟아지고 있어요. 서울이 어떻게 올해 분양한 곳들 대부분이 미분양이고 그것도 가점이 60점도 못 넘기고 30에서 50점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보시면 이제 아파트 계약하려고 지금 연끌하려고 하는데 이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매수 도장 찍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좀 지켜보세요. 미국 5, 6, 7월 큰폭 금리 인상. 자, 오늘 하이라이트에 이게 보시면 대출금리 큰폭 5, 6, 7월 금리 0.5%씩 뛴다? 이자 쇼크. 결국 이것은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 한국은행의 직접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부추길 것이고 또한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13년 만에 7% 대출금리 시대에 온다. 이미 3개월새 1.4%나 올라갔다. 이게 연합뉴스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미국 금리 인상. 연방은행 총재 한꺼번에 무려 0.75씩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만큼 물가 비상입니다.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지금 집값도 뛰는 데다가 물가까지 지금 극성이에요. 그렇지만 2022년 말 3.5% 이 수준이라면요. 올해 말에 3.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자, 이제 물가에 대응하는 거죠. 확실한 건 2.5는 넘어갈 것 같아요. 올해 중으로. 그래서 5, 6, 7 연달아서 FOMC 총 6차례 이제 앞으로 뒤로 계속 열릴 텐데 0.5%씩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크고 0.75도 거론되고 있어요. 한국의 금리 인상, 한국은행 연말까지 금리 이제 미국한테 아마 추월당할 가능성이 큰데 2에서 2.5% 정도 나올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세계 지금 2위잖아요. 대출 제한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빅스텝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빅스텝은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문제겠죠. 이제 우리나라 그럼 대출금리는 어떠냐? 지금 이미 집을 매수한 분들 2022년 올해만 놓고 봤을 때 대출금리 상단, 특히 주택담보 대출금리 상단이 7%예요. 엄청나죠. 이 7%는 살인적입니다. 고정금리도요 거의 6% 수준. 주담대 고정금리 4.9에서 6.38까지 치솟는다고 하잖아요. 가장 큰 타격을 볼 분들이 영끌, 비투, 자영업자, 다주택 이분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 GTX 효과 시들 지금 수도권 급매 넘치고 서울도 미분양이 급증하다고 이거 현재 쏟아지고 있어요. 안양, 의왕, 안산 집값 뚝뚝 뭐 여기만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다 그렇겠죠. 34점도 서울 청약 당첨 고분양가 당첨에 고분양가 때문에 당첨 가점이 뚝 떨어진 거예요. 급매 여기에다가 플러스 미분양 쏟아집니다. 먼저 그러면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수도권 급매 최근에 나온 것들 중심으로 가락동 헬리오시티 34평 23억에서 20억 많이 떨어졌네요. 3억. 잠일동 헬스 34평 27억 23억 4억 떨어졌네요. 자, 의왕 10%지요. 34평 16억이 12억 4억 떨어졌고 동탄 시범 하나 34평 14억이 11억 3억이나 빠졌고 청라 한양 수자인 34평 12.9억이 7.5억 대략 3억대로 떨어졌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4평이 11억에서 9억 2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예고요. 수두룩하죠.
이미 지금 10에서 20% 싸게 내놓아야 거래가 돼요. 이번에는 수도권의 미분양 볼까요? 하나, 포레나, 이거 미아, 이거 34점밖에 안 돼요. 가점도. 미분양 나고. 북서울야의 폴라리스. 자, 54점 미분양 났습니다. 평택 화양, 휴먼빌 퍼스트. 그 다음에 안성 공도, 센트럴 카운티, 에디파크. 뭐 여기만 있겠어요? 요즘 분양하는 평택, 안성, 오산, 웬만한 곳들 다 지금 미분양 나고 있어요. 이게 수도권 전반적으로. 송도, 특히 인천이 미분양이 심각한데, 송도, 럭스오션 엑스큐비유, 이 대단지가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고요.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도 미분양. 그 전에 자이도 미분양 났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 경기도, 인천 이 순으로 지금 급매와 미분양을 제가 샘플로 한번 제시해 봤어요. 자, 10년 전과 똑같은 부동산 상황 너무나 닮았어요. 지금 2010년 거래량이 이게 없는 게, 이게 지금 모든 악재 중에서 최고의 악재가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뭐 그전에도 거래량 없어도 뛰었잖아요. 이제 지금은 달라요. 거래량이 없다는 게 지금 왜 심각하냐면 매수자가 씨가 말랐어요. 일단 돈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 매수 여력이 2.5%밖에 안 된다잖아요. 서울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무주택자들의 매수 여력이 2.5밖에 안 된대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설령 매수 여력이 되는 사람도 대출이 안 됩니다. 결국은 집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갭 투자를 하자니 갭 차이도 많이 나요.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55%, 무려 45%의 자기 돈이 있어야 돼요. 갭 투자를 하더라도. 10년 전과 똑같은 부동산 상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2005년에서 2015년 이제 폭등했다가 폭락했을 때 기간이죠. 이번에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자, 폭등했을 때부터 폭락 예전까지의 기간입니다. 딱 10년씩 보면 먼저 예전에 전체 분석 2005년에서 2010년 상승했고 2011년에서 15년 하락했는데 주로 다 뛰었지만 주로 버블 세븐하고 수도권 중심지하고 대형 평형이 주로 많이 뛰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폭등, 이명박 대통령 때 폭락, 정권 교체가 됐죠. 그것 때문에 집값 폭등하고 세금 문제 때문에 이기 신도시가 쏟아지면서 집값이 폭락을 합니다. 여기에 그 전에 미국 경제 위기도 한몫했고요. 노무현 규제 강화, 이명박 규제 해제,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 이거에 충실함으로써 집값이 폭락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한 건 아니죠. 좀 내려가니까 해제했죠. 자, 20에서 200% 올랐고 떨어질 때도 무려 0에서 60% 많이 오른 곳이 많이 폭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 밑에 닮은 꼴을 볼까요? 전체 분석 볼게요. 자, 2016년에서 2021년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 2025년 하락. 전국 모든 것. 여기 위에하고 비교가 되네요. 이번에는 거의 비슷한데 상승과 하락은 모든 곳이 올랐다는 거. 평형, 지역 상관없이 다 뛰었어요. 예전에는 특정 지역, 특정 대형 평형 중심으로 많이 뛰었다면 이번에 하락하게 되면 다 위험하다는 거죠. 주요 내용. 자, 역시 문재인 대통령 때 폭등. 윤석열 때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정권 교체가 됐죠. 역시 집값 폭등과 세금이 어우러져서 정권 교체가 된 거고 3기 신도시, 아까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너무 똑같지 않아요? 아까는 미국 경제위기,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 코로나 위기가요. 미국 경제위기에 뭐 이게 밀리지 않는 위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아까는 20에서 200인데 이번에는 50에서 400% 더 많이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락이 20부터 70%. 아까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 것도 나왔지만 이제는 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물론 많이 뛴 게 많이 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판세 볼까요? 부동산 하락 지속, 일부 지역은 상승. 하락하는 곳이 그러면 어디냐? 지금 뉴스에서는 집값이 마치 엄청 지금 플러스로 상승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시세는 거의 보합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강남 특정 지역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거래가로 놓고 본다면 하락이 맞습니다. KB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KB는 호가 중심으로만 자꾸 이렇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KB보다 한국부동산원이 더 맞아요. 보시면 상승하는 곳, 보면 하락하는 곳 볼까요? 전국 대부분이 하락하는 거 맞아요.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전, 대구, 울산 어떻습니까? 상당
거의 80%가 하락하는 거 아니나요? 자, 그리고 강남 3구하고 양천구하고 뭐 용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하락.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전체, 2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빠지고 있어요. 광교, 미사, 동탄, 송도 등등. 왜냐?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오버슈팅 했다고 그랬죠. 자, 새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이 돈 갖고 살 거라면 서울에서 산다고. 위성도시 대부분 광명, 의왕, 안양, 성남, 수원 많이 뛰었죠. 얘들도 약세입니다. 인천 전역이 지금 하락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10개 구군 모두 하락. 광역시 대부분 대구, 대전, 울산, 세종, 부산만 지금 약간 강보합. 부산하고 광주만. 자, 상승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양천 플러스 용산 보합이거나 상승 쪽으로 턴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많이 폭락하는 것들이 나와요. 아까 제가 잠실 쪽 떨어지는 예도 들었지만 강남제 근처 압구정, 반포, 대치, 목동, 여의도 위주로 뛰고 있는데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지로 묶어버리면서 다시 또 보합으로 내려가는 모습. 서울 재개발, 한남, 흑석, 동대문, 아영, 거여 마천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이 들썩거렸었는데 역시 지금 거래 없이 잠잠. 1기 신도시, 분당, 평촌, 일산 중심으로 아주 많이 뛰었는데 다시 플러스에서 보합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수도권 외곽, 이천, 평택, 안성, 안산 이런 데가 뒤늦게 뛰었었는데 최근에 거래도 안 됩니다. 보합 전환이에요. 문제는 거래도 안 된다는 거. 지방 중소도시, 경상, 전라, 충청, 강원 그 전에 안 뛰었던 곳들이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이 많이 축소됐어요. 전반적으로 한 70%는 떨어지고 있고 30%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속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합에서 하향세로 가고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모든 악재 2026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닥장이 어딜까요? 굳이 따지자면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다. 올해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보합에서 왔다 갔다. 뭐 여름 지나면 추락할 것 같고요. 여름이 항상 뭐 지자체 선거에다가 여름만 되면 뛰었고 아직 기대감이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폭락보다는 보합에서 뭐 약간 상승이거나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여름 지나면 이제 대세 하락으로. 그런데 2026년 이 짝저짝이 왜 위험한지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대세 하락은 22년부터 26년인데 이때 분양 250만 채가 무려 10년간에 걸쳐 쏟아지는데 이때부터는 서서히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다주택 750만 채 물론 이번에 많이 토해내겠지만 올해 많이 토해내겠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 처음에는 안 팔아요. 1, 2년 차일 때는 안 팔아요. 이때 팔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못 버텨서 팔아요. 경매를 당거나 못 버텨서 집값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두 번째는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던져버리고 뭐 세금도 이제 세금이 문제가 아니야. 중과세가 문제가 아니야. 그 이상 떨어져 가지고 아예 더 좋은 아파트들로 갈아타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절정에 달할 것이고요. 경기 침체도 아마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락장 4년차라서 이게 가장 위험한 때죠. 부동산 300% 거품이 여러분들 1년차 하락이 많이 빠지겠어요? 4년차 하락이 많이 빠지겠어요? 이때가 많이 빠지겠죠. 인구도 급감, 이때는 인구 타격도 볼 거예요. 생산인구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1인 가구의 타격도 있을 것이고 저출산 고령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2026년 부동산 흐름이 세 가지 시나리오. 근데 올해는 폭등 폭락 이거 큰 변동 없을 것 같아요.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좀 봐야겠지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자, 여기 몇 번 해드렸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게 그 앞에도 그래요. 15년부터 쭉 그랬는데 잘 보시면 여름만 되면 뛰어요. 이렇게 보세요. 8.2 대책. 여름에 뛰었으니까 대책이 나왔어. 종합대책이. 9.13 대책. 자, 그리고 11 대책. 여름에 뛰니까 또 대책이 나왔죠. 이때는 겨울에 대책이 나온 게 겨울에도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6.17 대책, 뭐 3 대책이라고 하는데 여름에 뛰니까 대책. 2.4 대책 때 좀 빠진 듯 하더니 또 여름에 또 뛰었어요. 뭐 이거 작년입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로 인해서 여름에 폭등했다가 2021년 추석 이후부터 지금 쭉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진짜 많이 빠졌죠. 정말 높았는데 현재는 마이너스에서 약간 반등 중인데 뭐 서울은 보합이라고 하지만 시세로
자,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폭등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뜁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보합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대로 조금 내려가거나 해서 이제 가을부터는 쭉 빠진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물론 지역별로 좀 더 생각보다 많이 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 모든 열쇠는 윤석열 정부가 80% 쥐고 있고요. 한 20%는 국회가 쥐고 있습니다. 당선인 규제 해제 조절, 지자체 선거, 여름 폭등이 변수다. 그래서 여름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폭등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시기든 폭등장보다 대세하락 중에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이거나 소폭 하락인데 중요한 것은 계속 그동안에 올라가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몇 년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전망을 해요. 자, 이제 대세하락 기간과 상승 기간 입지 차이. 여러분들이 왜 자꾸 입지 얘기하는지 이거 한번 잘 보세요. 2010에서 13년 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폭락을 했다가 14년부터 쭉 올랐는데 14년부터 뛴 곳은 여기 보세요. 빨간색. 빨간색은 올라간 거고 파란색은 떨어진 거예요. 이때 떨어진 거 잠깐 떨어지고 강남 보세요. 오, 진짜 길게 뛰었어요. 지금까지도 뛰었죠. 자, 그 다음에 2015, 16년에도 별로 안 뛰다가 2017년에 이때까지만 해도 떨어지거나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비빌거리다가 뛴 곳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 마용성광. 걔들도 회복도 못했어요. 전고점을. 이제 뛰기 시작한 거야. 아니면 조금 뛰었거나 서울 중심 과천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분양권도 이전에도 조금 뛰었지만 이때 많이 뛰었어요. 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강남하고 서울도. 즉 늦게 뛰었다는 것은 그만큼 입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좋다고 봐요. 서울이니까. 이번에 2018년 자, 분당은 서울 중심만 못하죠. 벌써. 수도권의 핵심 지역, 즉 서울 대부분 지역하고 수도권 핵심 지역, 수도권의 분양이 이때 뛰기 시작해요. 18년. 18년부터 뛴 것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자, 19년은 서울 외곽하고 수도권의 중심입니다. 경기도의 중심 지역. 19년에 뛴 것도 괜찮은 아파트예요. 왜? 20년에 다 뛰었거든요. 20년에 수도권 웬만한 중심하고 외곽, 광역시가 이때부터 뛰어요. 자, 지방은 21년 지금까지 뛰는 것도 있어요. 왜 늦게 뛰었어요? 이걸 보면은 뭘 느끼냐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상승이. 하락이 이렇게 길어졌다는 거예요. 생각 거꾸로 말하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이때는 거래도 안 돼요. 즉 잘못해갖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이나 광역시, 서울 외곽이나 이렇게 갖고 있다가는 나중에 서울은 저는 좋게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럼 앞으로 2022년에서 25년 떨어지면 26년부터 만약 올라간다고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라도 집값이 뛰어주면 좋은데 또 집값 띄우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안 나올 경우는 회복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2033년, 32년 돼가지고 경기도 수도권이 이번에는 뛰었지만 안 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를 망각하면 안 돼요. 미국 5, 6, 7월 연속 큰 폭 금리 인상, 대출금리 7% 이내. 보세요. 지금 5월 달에는 대략 이 정도 이제 인상을 한다. 얼마? 50bp 인상을 하겠다. 거의 100%죠. 그런데 6월 달은요. 지금 75를 인상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50을 인상한다는 것도 있고 물론 나는 50으로 인상할 것 같아요. 아무리 75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그렇지만 0. 아마 5 정도 올릴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게 다달이 생긴다면 달라져요. 5, 6, 7 이렇게. 우리나라 추월하는 건 순간이겠죠. 시중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현재 3.42에서 5.34 이제 더 올라가겠죠. 위로. 그 다음에 고정금리는 3.90에서 6.38 그리고 신용대출 3.53에서 5.18 어떻습니까? 거의 7% 13년 만에 7% 대출금리 시대에 온다. 내년은 오죽하겠어요? 이게 올해 문제잖아요. 근데 계속 금리 인상할 거 아닙니까? 자, 집값 봤더니 의왕 포일동, 인덕은 푸르지오 자, 엘센트로 실제로 16억 3천이 12억 5천 떨어졌죠. 센트럴자이 13억이 11억
푸른마을 인덕원대우 12억 4천이 9억 1천 이런 식으로. 여기 서울도 25억 22억 신천동 파크류, 가락동 헬리오시티 23억에 20억, 잠실 엘스 27억 23억. 전세가율이 지금 최저입니다. 전세가율 전국적으로도 68.9로 낮아졌고 서울도 57.2. 왜 이렇게 낮아졌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자, 먼저 집값이 너무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벌어진 거야. 이 차이가. 집값이 거품이 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세가도 빠져요.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해 갔죠? 집값도 빠지고 있지만 전세가도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거야. 여기 보시면 34점도 서울 청약 당첨, 고분양가 당첨 또 보세요. 지금 서울 5군데 분양한 거 59점, 55점, 54점, 40점, 34점. 이게 지금 뭡니까? 최저점이. 넣지 마세요, 함부로. 여러분들 60점 미만은 20점에서 60점 미만은 안 좋은 곳이에요. 아니, 꼭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중에 붙는다기보다도 별로 못 갈 곳이 얼마나 안 좋으면 60점이 안 넘겠어요, 서울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천 연수 송도 자이더스타, SK뷰,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얘들 계속 지금 미분양 나고 있잖아요. 전국 17개 시군구 가장 비싼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자, 지금 이게 막대 그래프가 낮을수록 비싸요. 서울. 주택 구입 지수니까. 세종이 두 번째 잘 살아요. 조그마한 도시지만. 경기도 세 번째고, 인천이 네 번째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광역시가 너무 비싸요, 아직은. 자, 그 다음에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지금 보면 2021년에는 다 3천을 넘었는데 지금 보세요. 1,800, 1,300, 400. 이게 뭡니까, 이게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IMF 한국 경제전망, 경제 성장률 올해는 2.5로 낮췄잖아요. 근데 내년에 2.9. 소비자 물가 상승률 4.0에서 2.4로 떨어질 것이다. 경상수지 더 좋아질 거고 실업률은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IMF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중위권 소득 대출 영끌에도 서울 구입 가능한 아파트는 2.7% 뿐이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보세요. 17년만 해도 서울 16.5% 매입할 수 있었어요. 전국도 58.7% 매입할 수 있었어요. 경기도는 무려 51.3%. 그러니까 경기도도 다 매입할 수 있었다고요. 20년으로 볼까요? 20년만 해도 서울은 6.1로 확 줄었고 경기도만 해도 이렇게 46.2나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됐는데 지금 보세요. 21년. 서울은 2.7이에요. 그만큼 집값이 뛰어버렸어요. 경기도 26.2. 경기도도 무지하게 뛴 거예요. 20년, 21년에. 현재 이렇다고요. 경기도도 4채 중에 3채는 매입 못합니다. 자, 오늘 한시 터진 사건들. 무주택자들 조심해야 할 게 미분양. 지금 마귀의 손을 갖다 펼치고 있죠. 다주택, 꼭지매물, 빌라. 지금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기보다는 다주택자나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한 분들이 매도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할 시기입니다. 아직도 집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꼭 알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